대장동 그들은 왜? 그들은 왜? 그러니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소위 형수 욕설에 옹호 댓글을 했다. 함께 보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 2014년 4월쯤 성남시장 선거 2달 전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유포되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 주고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욕설 옹호 댓글 작성하라 라고 남욱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직원들과 성남시민 이용하는 카페에 이재명 심경이 이해된다 등의 댓글을 남욱 변호사가 게시했다라는 내용이 정진상 씨의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게 노력 중이다라는 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까지 했다라는 게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받고 복역 중인데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했던 게 이 댓글 작업이었어요. 물론 김 전 지사가 과연 그 드루킹 일단과 얼마나 깊숙하게 연계돼서 댓글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행위 자체는 유죄인 거죠. 그런데 그 댓글 작업이 떠올라요. 이번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 변호사가 달았다는 댓글이 뭐 얼마나 많은지,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실장, 대장동 일당들이 형수 욕설 옹호 댓글 작업에 왜 동원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형수 욕설이었어요. 지난번 대선 후보 때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수 욕설이 문제가 돼서 만약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그 당시가 이제 대장동 유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남욱 여러 명이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선이 안 되게 돼버리면 이제까지 했던 작업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짜놓은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장동의 유례가 정당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성남시장의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재선을 시켜야만이 자기들이 유례가 됐건 대장동이 됐건 이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전력 투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전부 다 같이 한 배를 탄 거죠. 예. 만약에 안 되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재선을 시켜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욕설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동규가 막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댓글 달아달라. 그러니까 남욱이 자기 직원들 통해서 댓글 다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재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장동이나 유례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갖게 된 거죠. 저거는 뭐 범죄 혐의는 아닙니까? 저 댓글 자체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업무방해랄지 이제 그런 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선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아하. 또 업무방해 된다 하더라도 시효는 이제 거의 지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시효는 이미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렇군요. 김소영 교수님, 저는 이 가장 악질적인 게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댓글 조작이에요. 물론 이 건은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받은 그 구체적인 댓글 조작건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조직적으로 뭐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아서 여론에 영향을 미친 그런 행동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유동규가 지시하고 남욱 변호사가 직원들 데리고 야, 댓글 달아. 그래서 샤 심경이 이해된다. 옹호한다. 뭐 이런 거 한 정도니까 댓글 뭐 조작 사건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정 실장이 그걸 보고 받았잖아요.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깊숙이 관련된 인물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도 과연 이게 보고됐는지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랑 뭐 대장동 애들 풀어서 댓글 정화 좀 했습니다. 중성 뭐 이렇게 보고했는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게 선거와 관련해서 이거 조금은 유감스럽군요.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죠. 사실 뭐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가 그 성남시장이 이거를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첫 번째로 이 뉴스를 보고서 느낀 게 정말 남의 돈 벌기는 쉽지가 않구나. 민간 사업자 사실 돈만 벌면 되는 건데 선거운동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돼야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범죄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이재명이 되어야만 이 모든 범죄는 완성되기 때문에 댓글 작업까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참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밸런스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능하지만 무죄일래, 유능하지만 유죄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잠시만요. 무능하지만 무능하고 무죄일래? 무죄, 유능하고 유죄. 왜 그런 거냐면은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은 뭐 만약에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 정진상 손에 이끌려서 도장 찍으라는데 꼭두각시처럼 도장을 찍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무죄가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되면서 무능하다라는 거를 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을 공익 환수를 해낸 사람이다라는 유능한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그 도장은 내가 찍었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꼬리를 끊어내고 내가 이런 걸 보고받지 않았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말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러한 댓글 작업들도 결국은 다 이재명 대표의 그 휘하 아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예. 자, 물론 이 공소장 내용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뭐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됐고 정 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댓글 범죄라고 보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리고 있고요. 이 남욱 변호사 일당 입장에서도 대장동 사업이 순탄하게 되려면 또 위례 사업이 순탄하게 되려면 이 시장의 재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을 개연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지지자들에게 댓글이라도 한 번 더 쓰자라고 강조했던 대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한번 쓰고 또 거짓말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일당의 댓글 함께 보고 계십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박정아 수석. 글쎄요, 저는 그 아까 저희가 통계 조작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댓글 조작, 요즘에 보면은 여론이 그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기사에 대한 댓글도 달고 아니면 뭐 특정 정치인에 들어가서 얘기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잖아요. 기자들 분들도 보면은 기사를 쓰는데 그런 거 많이 참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댓글을 조작을 해서 여론을 나쁘게 형성했다? 저는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뭐 드루킹은 이 클릭수를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댓글을 조작을 하는 거.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결정을 아직 못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저는 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댓글 단 것은 정확하게 출처가 이제 검찰 공소장이죠. 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죠. 예. 법원에서 유무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의 그 주장입니다.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댓글이 2014년도 4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도 말, 그러니까 7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전의 댓글과 작년에 그 7년 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이제 갖다 붙인 것이죠.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댓글을 마치 뭐 아주 7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런 걸 쭉 해왔다 이런 이제 이미지와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댓글을 달아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SNS 뭐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이제 차고 넘치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적어달라 이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시장의 보고 여부와는 뭐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검찰의 주장 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의 댓글은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실로 판명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이고 7년의 시공간을 넘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지지자들 상대로 연설하는 와중에 댓글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댓글이 마치 사실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조금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발언은 그 대장동 댓글과 무관한 발언입니다. 예. 무관한 발언을 보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중요한 범죄다. 법원에서 이 댓글과 관련돼서도 명확하게 좀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